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서영규 교수의 통증 완화에 대한 건강법에 대한 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약손이라는 소리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떻습니까? 약손. 제가 시골에서 자랄 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약국이라든지 병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배가 아프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하면 이렇게 안아가지고 배를 쓰다듬어 주면서 내 손이 약손이다 라고 할머니가 자장가를 부를 때 저는 어리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할머니 그 약손이 제 가슴에 큰 통증을 완화시키는 그런 기억이 지금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머리 아플 때는 손을 왜 이렇게 머리 아프다고 대십니까? 또 배가 아플 때는 가끔씩 이렇게 배를 만져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좋아지는데 왜 좋아질까라고 궁금한 기억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증에 대해서 이것을 같이 한번 나눠보면 아마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할머니 이 배를 만질 때, 이 배를 만지게 되면 손에서는 우리가 기라는 말도 쓰고 생체 에너지라는 말도 쓰죠. 이 생체 에너지가 바로 우리의 음미온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만지면 내 몸에서는 엔돌핀이라는 기분 좋은 이런 부분들이 마찰로 의해서 할머니의 자장가 소리와 함께 통증이 완화되는 그런 부분들을 요즘은 과학적으로 다 입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손에 대한 약손이 요즘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도수치료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도수치료는 의료보험비에서 비급여가 돼 있어서 되게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쉽게 우리가 좀 건강을,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손은 이렇게 쥐고 있을 때 제2의 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든 감각이 손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감각 정보가 인식이 되었을 때 머릿속에 인식이 되어서 모든 통증을 이렇게 완화시킬 때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에너지의 전달 기능은 결국 촉각이라는 정보가 대뇌 피질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뇌 속에는, 머리 큰 속에는 이렇게 손과 같이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 손 마사지 이런 거 들어보기도 하고 발 마사지 얘기 들어보기도 하셨죠. 그래서 이 손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인체를 알게 되면 많은 것을 느낄 겁니다. 혹시 여러분 반가운 분들이 오시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악수를 하시죠. 왜 악수를 할까요? 그 많은데 다리 가지도 할 수도 있었잖아요. 또 허그도 이렇게 하시죠. 손을 잡는다는 것은 마음을 전달한다는 것이고 또 마음이 따뜻한 분들은 손도 따뜻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우리 흔히들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 손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손이 진짜 약손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아마 여러분들 가셔서 오늘 친구랑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랑 이렇게 악수도 하고 누군가 이렇게 만져주고 같이 함께 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약손은 마음을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따뜻한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통증은 마음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통증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나쁜 말일까요? 좋은 말일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아요? 나빠요? 예, 흔히들 보면 통증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만 통증은 우리 인체에 질병이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네, 신호이기 때문에 통증을 좋게 받아들이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손은 제2의 뇌라고 얘기를 드렸죠. 뇌라고 얘기를 드린 이유가 우리 모든 통증은 뇌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뇌라는 것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으며 왜 이렇게 통증을 유발시키고 아프다라고 할까? 제가 만약 여기가 종기가 하나 났습니다. 그럼 아프지 않는다면 이 종기는 우리는 의식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지나치면 더 번지겠죠. 아프니까 소염제를 쓰든지 진통제를 쓰든지 써달라 이런 신호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은 통증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마음을 바꾸면 통증이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쁜 통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통증을 어떻게 생각을 바꾸면 좋아질까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흔히들 우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뇌 없인 통증도 없다. 내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정보를 보낼 때 받아들일 것이냐.
또 우리 염증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뭐 관절염, 근육, 위염 이런 염증이라는 말도 실제 나쁜 거 아닙니다. 나 염증이 생기니까 별로 안 좋아, 아프니까 왜 내인데 염증이 생겼어? 라고 하겠지만 염증이라는 것은 너무 많이 써가지고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좀 쉬었으면 좋아 라고 하는 생체의 방어기죠.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좀 쉬어줄래?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 병원에 가서 아프다 이렇게 얘기할 때 선생님 이렇게 아프니까 무슨 약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지만 또 약이 없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약이 없을 때는.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 인체를 조금 이해를 하게 되면 아마 더 중요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부터는 인체를 이해하기, 내 몸을 이해하면은 아마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아파 본 적이 없으십니까? 다 아프죠? 뭐 아마 사람은 한 번도 안 아프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씩은 다 아프죠. 그래서 아프다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예를 들고 팔이 많이 아파요. 이게 막 썩어 들어가서 아프다고 탁 잘라버리면 이 통증이 없어질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잘라버리면 절단되는 순간에 펜돈펜이라고 그래서 엄청나게 아픕니다. 이 통증 아주 강한 이 통증을 억제하는 약을 먹어도 생각만 해도 우리 아프게 되는 거죠. 그래서 뇌를 잘 인식하고 손을 잘 하고 내 마음을 조금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아마 통증이 반 이상 줄일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지금 이분에게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잠깐만 이쪽 오실까요? 자,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자, 지금 힘 빼시고요. 아프죠? 이게 아프대요. 내가 눌려가지고. 그죠? 그럼 우리 이 아픈 걸 어떻게 합니까? 아픈 부위를 잡아가지고 내가 풀려고 하죠.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아프다고 하는데 제가 안 아픈 팔을 먼저 이렇게 눌려놓고 눌리니까 어떻습니까? 안 아프죠? 많이 덜 아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인체는 하나로 되어 있어서 내 몸을 전체를 이해하게 되면 아마 통증은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자, 우리 흔히들 통증이 오면 뭐 팔을 많이 썼다든지 근육이 문제가 생겨오는 근육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근육은 640가지의 섬유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약 640가지. 내 몸이 640가지 천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인체의 체중의 약 40에서 45%를 근육이 잘 하고 있어요. 그럼 근육은 우리 인체에서 움직임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에 문제가 생기면 못 움직이겠죠. 그럼 못 움직이면 우리가 움직이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우리가 뇌로 생각한다면 한번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볼게요. 제가 팔이 만약에 이 팔이 자 이게 안 올라갔어요. 팔이 오십견통이 와서 잘 안 올라가요 이래요. 그럼 우리는 올리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럼 근육의 개행 알게 되면 팔이 아파서 못 올리는 걸 팔을 올리지 말고 제가 이 팔을 고정시켜주고 팔이 아픈 사람에게 다리를 굽혀보세요라고 하니까 어때요? 다리를 움직이면 팔이 좋아지시겠죠? 이해가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말을 전달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감각이 인지되었던 움직였던 이 운동신경이 뇌에 인식되어 있던 것을 어떻게 바꿔주느냐, 변화를 주느냐, 생각을 바꾸게 되면 모든 통증이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저희도 오늘 환자분들 오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선생님 저는요 다리가 아파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안 구부려져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거는 안 구부려진다고 그러죠. 이거는 무릎이 지금 안 구부려지는 거죠. 근데 제가 가끔씩 무릎이 많이 아프시면 무릎을 쓰지 마시고 염증이 생겼으니까 엉덩이를 내려보세요. 이건 엉덩이 내린 거죠. 불명이 어떻습니까? 무릎하고 엉덩이는 다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인체의 몸을 알면 우리가 굳이 힘들게 하지 않아도 돼요. 골프 치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 하냐 하면은 힘 빼는 운동이 제일 힘든다고 해요. 이 스포츠 선수들에게 물어보면 힘 빼는 게 너무 힘들어요. 힘 빼는 게 몇 년 걸렸어요. 힘 주면은 다른 데 맞잖아요. 또 환자분들이 오면 다들 이래 보면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이 이렇게 오셔요. 이거를 힘을 주지 못해서 왔을까요?
힘을 못 빼서 왔을까요? 힘을 못 빼서 와요. 근데 우리 주위에는 많은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운동하면 건강해진다 해서 너무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렇죠? 그게 나타나는 게 운동 증후군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의 몸을 알게 되면 운동을 하더라도 안 아프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제가 통증을 완화하는 건강법은 힘을 빼는 운동, 또 내 몸을 내가 이해를 하고 내가 쉽게 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저희인데 오는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 만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만성이라면 이미 벌써 3주, 한 달, 2달 이런 된 분들인데 팔이 안 돌아가요 막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팔 되게 힘드시겠네요. 팔아 넌 얼마나 힘들었니 그동안. 염증이 생기기도 했고 또 그동안 팔을 많이 썼잖아요. 이게 저는 이 팔을 움직이지 않아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쪽을 안 쓰고 이쪽을 운동을 시키게 해요. 그럼 선생님은 이 얘기를 뭐 하시겠죠? 저 이쪽 팔이 아픈데 왜 이쪽으로 운동을 해요? 라고 하시겠죠. 한번 해볼까요? 예. 자, 한번 올려보세요. 이쪽 팔. 이거 내려보시고요. 이거 잘 올라가는 힘 올려보세요. 내리시고. 이게 아픈 무게의 힘하고 이쪽 올려보세요. 어느 게 더 편합니까? 이쪽이 더 편하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팔은 가만히 두고 자, 10번 올려볼까요? 크게. 하나, 천천히. 둘, 셋, 천천히. 천천히. 자, 천천히 올리고. 더 올려보세요. 자, 10번 한 마음속으로 천천히 10번을 올려요. 자, 바로 그 다음에 이쪽 한번 올려보세요. 내리시고 이거 한번 올려보세요. 이게 더 편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자, 지금부터 제가 쉬운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여기서 가다가 어떤 압정을 하나 꽉 밟았어요. 이게. 그럼 이게 되게 아프겠죠? 이 압정을 밟으면. 그럼 움직이는 이거는 안 쓰지만 다른 건 어때요? 다 이쪽을 쓰죠. 그럼 이쪽은 힘을 많이 쓰니까 우리 몸에 젖산이 피로 물질이 이쪽에 쌓이는 거예요. 이게. 얘는 실질적으로 안 쓰니까 피로 물질이 좋게 쌓여서 염증이 쉬면 좋아진다 그래서 본인이 인체에 방어 기전이 있어서 쉬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쪽에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걸 생각 안 하고 자꾸 이쪽을 생각하죠. 자, 제가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팔이 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팔이 이렇게 돼 있다면 이게 팔이 안 올라가면 이거를 올리려고 하지 말고 이 팔을 내리면 이게 올라가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 뇌는 항상 이쪽 팔에 가지고 있는 기능은 이쪽 뇌로 정보가 인식이 돼요. 중풍이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으면 오른쪽이 중풍은 왼쪽 뇌에 손상이 온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막 열심히 하면 이 뇌는 싫어해요. 아주 싫어해요. 이게. 그 대신에 이쪽 팔을 쓰면 아까 이렇게 압정이 되면 안 쓰면 이쪽이 힘들어갔죠. 그럼 이쪽을 이렇게 풀고 나면 이쪽 뇌로 정보가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중력이라는 얘기를 제가 좀 이따 얘기 드릴 거예요. 중력을 분산시키면 통증이 되게 완화돼요. 그래서 안 아픈 치료는 우리가 쉽게 언제 어디서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쉽게 이해를 하면 아마 건강이 더 빨리 회복될 수 있을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선생님들 많이 받고 오시지만 치료받는 시간은 1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23시간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좀 더 덜 아프게 집에서 내 스스로 모든 병을 얻었지 누가 날 병 준 게 아니잖아요. 그건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가 몸을 이해를 하게 되면 모든 통증은 어떨까요? 완화되겠죠. 제인데 오는 암 환자가 한 분 계셔요. 근데 이분인데 제가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초기 암일 때나 2기 정도 때까지도 병원에 안 갔을 때는 몰랐죠. 그런데 병원에 가 신체 검사하다 보니까 암세포가 있으니까 그때부터 나는 죽구나. 잠을 못 자고 불안하고 다 고생을 많이 한다 하는 걸 두려움, 불안, 초조, 긴장 이런 두려움이 막 몰고 오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때부터는 병이 더 심해지죠. 우리가 뭔가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려놓으면 절대 마음이 편해요. 가지는 거는 이렇게 제가 모래를 한번 주먹 이렇게 하면 막 흘리죠. 어떻습니까? 모래 흘리지만 제가 모래에 마음을 비워버리고 편안하게 모래를 싹 하면 어떨까요? 모래가 많이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손을 벌린다는 것은 내가 남에게 뭔가 악수를 한다든지 마음을 비우기 위한 것이죠. 예. 그래서 마음 속에서 병이 오는 것이고 생각 속에서 오는 것이고 또 암이라도 너 내 몸속에 있지만 나랑 같이 사는데 네가 싫어하는 거를 내가 좀 적게 먹고 네가 나빠하는 거는 내가 건강에 좋은 거를 많이 먹어서 면역을 증강시켜서 너랑 같이 가자. 그 대신 같이 오랫동안 가면 되지 않느냐. 생각 전환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뇌를 많이 생각하고 팔, 다리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점을 고민하면 큰 문제가 적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근육을 알고 나면 근육 팔을 못 움직인다. 이쪽도 아프면 움직이지 말고 이걸 움직이고 나면 빨리 움직이지 말고 천천히 움직이고 나면 10번씩 좌우로 돌리고 나면 이쪽이 좋아져요. 그 대신에 근육 이완 운동은 양쪽 다는 하면 안 돼요. 양쪽 다. 양쪽 다를 하면 내가 인식을 못해요. 한쪽으로만 정보가 가요. 이게 이쪽에서 갔다가 이쪽으로 가는 이 크로스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절대 힘을 쓸 때는 그러니까 운동의 종류는 이제 힘쓰는 근력 강화 운동도 있죠. 맞습니까? 우리는 헬스장에 가서 막 두 개를 같이 쓸 때는 힘을 쓰는 운동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아픈 환자가 힘을 못 빼서 왔는 것이지 힘을 못 줘서 오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이거 좀 내려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못 내려놓잖아요. 힘을 빼지를 못하는 거예요. 공을 치는 분들이 힘을 빼고 탁 치면 멀리 날아가는데 힘 주고 탁 치니까 공도 안 날아가고 자기 몸도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운동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근육에서는 이제 수위근이 지 스스로 움직이는 근육도 있고 그 다음에 불수위근이라고 해서 장기 같은 거는 항상 움직이는 근육이 있어요. 그리고 근육에는 안정을 시키는 근육이 있고 또 많이 움직이는 근육이 있어요. 우리 척추 주위에 참 많은 근육들이 다혈근이라든지 해성근이라든지 이 조그만한 근육들이 있어요. 이런 근육들은 전부 다 안정시켜주는 것인데 힘을 많이 쓰면 그 근육은 다른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큰 소리 치는 것보다가 작은 소리가 더 잘 들려요. 제가 이어폰을 크게 틀어놓으면 어떨까요? 잘 들려요? 아니에요. 작게 틀어놓는 게 더 잘 들리죠. 그 다음에 운동에서는 천천히 속도를 천천히 하는 게 어려워요. 아무리 많이 아픈 환자도 이래는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천천히 가지만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혼자 가려면 빨리 가고 여러 사람이 가려면 천천히 가라는 거죠. 아까 제가 우리 몸에는 640가지의 섬유질로 만들었는 게 다 같이 내 몸이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몸 전체를 이해를 하면서 천천히 움직이고 그리고 너무 많이 하는 게 안 좋아요. 좀 적당하게 하는 거. 그 중에서 꼭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게 호흡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숨을 쉬는 게 몇 번 쉬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안 해보셨죠? 깜짝 놀랄 거예요. 하루에 4만 번에서 5만 번이 심장이 펄떡펄떡 뛰었어요. 근데 한 번도 우리 이 심장이 뛰는 소리도 안 듣고 감사한 생각이 없었죠. 숨 쉬는 운동을 못하면 세상에 어때요? 생명을 잃게 되죠. 아닌가요? 맞아요. 그럼 오늘부터는 집에 가셔서 호흡을 자주 크게 가슴 호흡하고 배로 호흡을 하는 거 많이 하십시오. 운동만 잘해도 척추가 굽은 사람이 피어져요. 요즘 학생들 중에는 척추 측만증이라는 학생들이 많이 와요. 왜? 스마트폰을 많이 쓰고 이러다 보니까 일자목이라는 것이 있어서 일자가 되다 나중에 되면 삐뚤어져요. 측만증이 오면 이쪽에 와서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하지 말고
이쪽에 얘는 많이 늘어났지만 얘는 숨만 들어 마시다가 후 내쉬어도 많이 좋아져요. 왜? 숨을 들어 마시면 내가 정보를 전달해서 내가 이 근육이 늘어났다, 우물에다 이건 들어오잖아요. 이게 그래서 근육에 대한 모든 운동은 호흡을 먼저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천천히 하는 것을 되게 중요시하고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는 양쪽 다 하는 것보다는 한쪽씩 하고 하되 안 아픈 쪽을 하면 반대쪽을 늦게 하면 아픈 쪽을 하면 훨씬 좋아져요. 이게 우리 인체의 근육을 공부하는 겁니다. 근육 공부하니까 어떻습니까? 재미있죠? 또 이제 우리가 관절이 있어요. 이게 뼈와 뼈 사이의 물렁뼈는 관절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병원에 가면 관절 영양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인체 관절을 하는 일은 뼈끼리 부딪힐 때 덜 부딪힐 충격, 윤활 역할을 해서 잘 미끄러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많이 늘어났다 오므려놨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근육은 어땠어요? 많이 움직이는 게 하는 역할이라고 그랬죠. 관절은 안정시키는 게 주 목적이에요. 이게. 근데 이 관절이 아프니까 어떻습니까? 구부렸다 펴었다가 어렵죠. 이게. 그럼 어려우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점점 더 들어가겠죠. 힘이 들어가면 안 쓰면 더 굳어지잖아요. 또 굳어지려면 힘 또 빠지잖아요. 근데 힘은 빠지면 그 강화하려면 또 어때요? 더 많이 아프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관절에 대한 부분도 관절 수용기라는 것이 있어요. 뇌에 정보를 보내는 게 관절이 하는 일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절을 잘 치료하는 분들이 있으면 또 훨씬 더 좋아져요. 관절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잘 움직이는 관절이 있고 적게 움직이는 관절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가 적게 움직이는 관절을 많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아주 우리가 이렇게 세게 막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 관절이 안 돼요. 그럼 이걸 억지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 저는 관절이 굳어가지고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지 말고 이렇게 움직여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갑니까? 우리 생각을 바꾸면 지금 좋아지겠죠. 근데 생각이 40대까지는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근데 40이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집이 있어요. 자기대로 하는 게 있잖아요. 40이 넘으면 이제 우리가 생명이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40km 달린다 그러죠? 그죠? 40세가 넘으면 이제는 뒤로 가야 돼요. 뒤로 움직여요. 뒤로 움직이면 몸이 좋아져요. 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관절은 뒤로 가면 빨리 못 가죠. 천천히 가야 되잖아요. 그럼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앞으로도 가지만 뒤로도 가야 되겠죠. 이게 적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하는 것이 관절에 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할머니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굽어 있잖아요. 앞으로 가려고 하기 힘들잖아요. 그럼 할머니들인데는 할머니 뒤로 가세요 그러면 어때요? 이래 보려고 하면 피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많은 주위에서 많은 병들이 고령 사회가 되니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좋다는 걸 많이 드셨어요. 너무 많이 드시다 보니까 이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뭐 이런 고지혈증 이런 혈관성 질환이 지금 많이 와서 고생하시죠.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안 좋죠. 또 운동이라 그러니까 너무 막 자전거 많이 타면 무릎 많이 딸잖아요. 또 막 운동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조금 운동할 때 우리가 기본적인 게 체조를 조금 몸을 풀어주고 좀 쉬어가면서 내 몸을 좀 이해해가면서 네 무릎 좀 많이 아프네. 오늘 내가 쉬어줄게. 이쪽으로 좀 운동 좀 하고. 그럼 여기 그동안 야가 아플 동안 야가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풀어주면 이게 많이 좋아져요. 이런 소리는 많이 안 들어봤죠? 처음 들어봤죠? 그래서 제가 약손이에요. 제가 해외 의료 봉사를 방학 때마다 많은 나라에 가서 하면서 느낀 게 네팔이라는 나라에 가서 봉사를 했는데 네팔 할머니 한 분이 10년 동안 이렇게 안질병이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봉사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았어요. 이상하다. 근데 왜 이 할머니는 이렇게 앉아서 10년 동안 원인이 뭐예요? 그러니까 서서 걷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도수치료의 진단을 탁 해가지고 치료 탁 하고 난 다음에 섰어요. 서서 움직였어요. 할머니 쓸 수 있었네요. 와 박수가 막 나왔어요.
그 다음날 오셨어요. 치료했어요. 계단을 내려갔어요. 이틀 만에. 그때부터 제 이름이 신비의 약손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체 그 네팔이라는 나라는 의료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고 원인이 뭔지를 몰랐잖아요. 원인이 뭔지 알면은 치료가 됐을 건데. 그래서 한국에 이런 공부가 도수치료입니다. 우리 인체를 알면 이렇게 쉽게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을 많이 알렸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와 이거 신기하다고. 저는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왜? 인체를 알면 우리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알게 되면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절, 또 우리 신경이라는 게 또 있죠. 신경. 너무 많이 복잡하잖아요. 신경 쓰여. 뭐 이런 얘기하고. 자골 신경통 왔어라고 하기도 하고. 목 디스크 왔어. 뭐 이런 얘기 막 하죠. 예. 저는 신경은 우리 인체 근력 힘을 이렇게 줘가지고 눌렸을 때 힘을 못 쓰게 돼요. 그게 저항이라고 그러는데 누르는 힘. 그래서 그 누르는 힘을 어떻게 분산하면 훨씬 좋아져요. 이게. 그래서 이완이라는 말의 뜻은 늘어나지만 지 스스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골신경통이 오시면 이쪽이 아파서 힘들어요 이렇게 하시면 자골신경통 하루 만에 온 게 아니잖아요. 됐잖아요. 이쪽이 약해져 있어요. 이게 얘는 지금 기능이 20%밖에 못 써요. 얘는 지금 80이에요. 우리가 있는 분들이 돈을 풀면은 없는 분들은 어때요? 좀 낫죠. 우리는 제일 밑에서 있는 분들이 건강해야 돼요. 또 진짜 모든 게 다 같이 움직여야만 되는 것이지 위에서 뭔가 지시를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손을 움직였기 때문에 이 손이 우리 인체 뇌의 30% 일을 해요. 밥을 하는 것도 있고 컴퓨터도 하는 거 있고 뇌의 30%가 다 손으로부터 정보가 인식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인식되었던 걸 잘 해주면은 괜찮은데 잘 하지 않고 아무 따나 쓰고 무관심하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누군가 해주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아픈 걸 자꾸 자극을 하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문제가 오는 것이 바로 신경이에요. 우리 신경은 중추신경계라는 것도 있고 자율신경계라는 것도 있고 말초신경계라는 것도 있는데 이 중추신경계라는 것은 이미 모든 신경들이 다 뇌로부터 와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별거 아니에요. 자, 목 디스크 와가지고 선생님 나 목이 안 들어가요. 그럼 이걸 이렇게 돌릴 필요가 없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안 돼요. 억지로 돌려야 되면 이게 아니라 이쪽을 돌리다가 이쪽을 돌리다가 돌리면 이게 늘어나잖아요. 그럼 제자리가 못 돼요.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게 저는 목을 뒤로 못해요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굳이 뒤로 할 필요가 없죠. 왜? 뒤로 올라올 필요 없어요.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좋아져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팔이 앞으로 안 올라가요. 선생님 저 팔이 안 올라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일로 가서 일로 가도 되잖아요. 이해갑니까? 네. 그래서 신경에 대한 개념은 근육이라든지 관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신경으로부터 지배를 받아요.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상호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신경이 제일 중요한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통증을 완화하는 교육은 바로 신경이라는 것을 꼭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신경은 이미 정해져가 있어요. 딱 만들어져 있어요. 눌리지만 안 하면 돼요. 자극만 안 하면 돼요. 자극을 하면 할수록 아프죠. 그죠? 제가 여기가 아프다 하면 아픈 걸 이렇게 눌리지 말라는 거죠. 이쪽 반대는 이쪽인데 이쪽에 있는 게 일로 가서 일로 내려보내면 이건 잘 움직일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는 게 조금 근막이라는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었죠? 근육을 싸고 있는 막. 제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이 찢어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누가 입겠습니까? 안 입죠. 제가 이 옷이 이렇게 온도에 찌그러졌다. 이거 입고 다니는 사람 있을까요? 없죠. 그리고 우리 인체를 싸고 있는 움직임의 모든 통증은 근막에 있습니다. 근육을 싸고 있는 막, 혈관을 싸고 있는 막, 신경을 싸고 있는 막, 관절을 싸고 있는 막들, 이런 막들이 서로 다 이렇게 미끌미끌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소고기를 사러 가면 그냥 손으로 만지면 어떻게 돼요? 미끄럽죠. 그럼 거기서 파시는 분은 장갑을 끼고 목장갑을 끼고 하죠. 그럼 잡으면 어때요?
안 미끄러지죠. 그게 섬유질이잖아요. 목장갑이 섬유죠. 그래 그걸 우리 인체는 지 스스로 같이 늘어났다가 지 스스로서 들어오고 지 스스로 나갔다 들어오고 또 밖에서 누군가 들어오는 걸 탁 막아주고 또 안에 썼던 걸 지 스스로 이렇게 배설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또 누르는 것을 자기가 다 이렇게 지지하도록 우리 인체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 인체를 잘 알게 되면 이때까지 우리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분들을 이렇게 쉽게 되는 걸 우리가 왜 이렇게 고민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그전에는 할머니들이 옛날에는 이런 인체를 공부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 할머니가 그냥 만져주는 게 좋아졌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만지면 이 부위는 어떤 근육이고 어떤 신경이고 어떤 혈관이고 또 여기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상호관계가 있어서 문제가 올 것인가 이게 좀 다 과학적으로 했어요. 여러분들 휴대폰 요즘 터치만 하면 어때요? 지문 쓰잖아요. 그죠? 다 손이죠. 이 손에 있는 감각이 어마어마해요. 4차 의료 산업에서는 손이에요, 손. 아직 로봇을 손과 같이 만들지는 못해요. 이 손이 되게 중요한 거죠. 아마 우리 선생님 손이 이렇게 만약에 못 쓴다면 오늘 세수하기 힘들었겠죠. 밥 먹기도 힘들었겠죠. 근데 손에 대한 고마움을 우리가 못 느꼈잖아요. 옛날에는 많은 의의들이 한의사 선생님들이 여기서 간신 비패신을 많이 찾았잖아요. 그 자만한 움직임 가지고 저 사람 간이 안 좋다, 위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손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항상 우리 아픈 분들의 손을 이렇게 만져주고 안아주고 또 아이들에게 손 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쓰시면 훨씬 더 건강할 수 있겠죠. 도수치료라는 것이 바로 요겁니다. 도수치료라는 것이 우리 인체가 있는 모든 근육이나 관절이나 신경이나 혈관이나 이런 손상이 왔는 것을 과학적으로 진단, 평가해서 또 그것을 과연 안 아프게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 거예요. 이 전 세계에서 수술을 우리가 많이 아프면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수술하기 전에 해보고 안 되면 어떻게 하면 좋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된 것도 좋은데 우리 인체가 어떻게 되어 있고 해부학적 지식이나 생리학적 지식이나 관절 모든 구조적인 걸 다 이해를 하고 또 우리 몸이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하면 좋아 원인을 알고 그 문제점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상호관계를 이해를 하게 된다면 아마 좀 더 과학적인 수술을 하지 않고 나는 치료 기법들이 많이 나온다면 우리 살기가 훨씬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요즘 웰리스라는 말을 많이 써요. 웰리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먹고 웰빙. 잘 먹으면 돼요. 두 번째, 히트니스. 잘 움직이면 돼요. 해피니스. 행복해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게 되게 중요하죠. 맞습니까? 이제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안 좋죠. 그래서 먹는 음식도 되게 중요하고 아까 움직일 때는 어떻습니까? 잘 움직여야 되겠죠. 안 아프게 움직여야 되겠죠. 안 아프게 움직이는 방법이 많죠. 아까 제가 좀 전에 근육, 관절 이런 걸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움직여주고 그 대신 항상 심장을 따뜻하게 하고 또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항상 내가 그것을 인식해서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도수치료는 이제 점점 한국이 발전되면서 이미 유럽에서는 도수치료가 어마어마한 학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움직일 때도 과학적으로 해서 좀 더 속도도 빨리 내고 정확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인체를 좀 더 많은 분들이 그냥 우리가 나는 아파라고 하지 말고 아픈 이유가 이런 데 있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좀 관심을 두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도수치료는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돼요.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또 주관적으로 사람이 아픈 거는 본인만 알아요.
그 이상도 몰라요. 자기가 정확하게 부분을 알지 모르잖아요. 이게 자기 스스로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건 도수치료라는 개념이 어떻게 하면 좋아져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도수치료를 잘하는, 운동을 잘하려면 첫 번째,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 자세라면 어떤 것이냐? 누워서 할 수 있는 운동도 있고,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도 있고, 엎드려서 할 수 있는 운동도 있고, 여러 가지 운동이 있을 수 있죠. 그 중에서 오른팔이 아프면 왼쪽 팔을 먼저 하십시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면 더 행복해져요. 같이 하면. 그래서 자세를 안 아픈 자세를 하고, 두 번째, 방향 설정을 잘해야 해요. 방향 설정. 앞이 안 가면, 그냥 뒤로 가면 늘어나는 만큼 오므려져요. 이게 원형질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탄력성과 같이. 그래서 방향을 잘 잡아주고, 속도 천천히 하세요. 음식 천천히 먹으면 절대 위장병이 적어요. 왜? 씹어서 오래 드시면 타이게 만들어져서 소화 효소를 더 만들어지면 훨씬 건강해질 수 있거든요. 운동도 천천히 하는 운동이 훨씬 좋아요. 그 다음에 속도, 양 절대 많이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보면 42.19 뛰는데 그 운동도 되게 좋아요. 왜? 기록을 내기 위해서는 좋은 거지만 건강이 안 좋다면 양을 좀 줄이라. 이제는 좀 줄이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예. 자, 근막 이완이라는 게 이제 조금 전에 제가 근막이라는 말이 싸고 있는 막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거 호흡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 대신 우리 운동량 하는 만큼 하되 척추에서 뭔가 이루어져야 돼요. 팔이 이렇게 안 올라가면 끝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움직이면 다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겠죠. 이게 할머니가 허리가, 아이고 선생님요, 저는 허리를 못 펴요, 막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할머니 제가 허리 펴드릴까요? 할머니 허리가 아프니까 어때요? 안 펴려고 그러겠죠. 근데 제가 생각을 바꿔, 할머니 이 배를 한번 내밀어 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허리가 펴졌죠? 허리가 펴졌어요. 저는 할머니인데, 할머니는 식사 잘 하시고 집에 가서 배를 따뜻하게 하시고 또 배를 하는 운동을 많이, 배 미는 운동하면 허리 펴져요. 그래서 누군가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훨씬 더 쉬워지죠. 아닌가요? 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제는 오늘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나는 오늘 가서 누군가 많이 아파요. 나는 오늘부터 이 사람에게 좋은 말, 또 긍정적인 생각, 또 나는 할 수 있어, 자신감, 또 나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신감이 생기니까 조금 더 양쪽 다 움직이는 것보다는 한쪽씩 움직였다가 교대로 해준다면 오랫동안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이런 간단한 우리 인체를 이해하는 몸을 봤는데, 흔히들 제일 많은 병이 뭐가 있어요? 가장 우리 많이 오는 병, 허리 통증. 예, 허리 통증이 오는 분들이 참 많아요. 허리는 누구나 한 번도 아파하잖아요. 우리 인체 뼈가 206개 뼈가 있어요. 그 중에서 척추가 26개 척추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는 허리병이 병이 되게 많아요. 디스크도 있고, 퇴행성 관절염도 있고, 전방전이증, 분리증, 협착증, 압박골절, 요부염자, 여러 가지 병이 많아요. 이런 병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막 치료하면 안 돼요. 이게 왜? 어떤 분은 오늘 이렇게 왔는데 오후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으로 돌아가요. 이게 항상 똑같지는 않아요. 움직이다 보면 바뀌어요. 왜? 내가 인식하고 있어. 네 일하면 아프지니까 조금씩 움직여가지고 쓰든지, 또 안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요. 이게 이쪽이 아픈 놈은 이쪽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있고, 그건 질병에 따라 조금씩 평가를 해보면 다를 수가 있는데, 허리 아픈 분들은 집에서 누워서 하는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그냥 누워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리 밑에 베개를 공아준다든지, 그 다음에 엉덩이를 들었다가 놨다가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옆으로 놓는다든지. 척추가 측만증이 있는 사람들은 있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바로 누워야 돼요. 왜? 앞에서 봤기 때문에 측만증이 보이지만 옆에서 보면 측만증이 안 보이잖아요.
맞습니까? 허리가 이렇게 굽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누우면 될까요? 이런 분들은 똑바로 누우면 어때요? 백이겠죠. 이렇게 할아버지, 굽은 할아버지가 바로 누우면 어떨까요? 힘들잖아요. 그 할아버지는 옆으로 누우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척추에 문제가 있는 분들 보면 허리가 문제면 반드시 목도 같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옆으로 봤을 때 S라인이에요. S라인이라는 것은 중력, 누르는 중력을 분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요즘 일자허리가 많아요. 일자목이 많고 이게 목이 이렇게 이런 분들이 많이 오죠. 초등학생들도. 또 이래 되면 측만증도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이 안 돌아가는 분들은 목을 치료하지 말고 어깨 치료하면 좋아져요. 허리가 아픈 분들은 허리도 좋지만 다리 움직여주면 허리가 좋아져요. 이게. 그래서 집에 있을 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거. 아까 이완이라는 거는 좀 쉬는데도 불편하잖아요. 어떻게 돌아 누워야 될지 모르고 편한 게 좋은 거잖아요. 그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허리가 이렇게 많이 아프고 이런 분들은 목베개도 하고 허리도 되지만 등베개를 하면 목이 쫙 넘어가요. 등베개를 좀 많이 학생들은 집에 와서 목을 이렇게 비면 이래 됐던 친구들이 가슴을 이렇게 비면 목이 뒤로 잘 넘어가요. 예. 그래서 목베개를 하는 분들도 증상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문제가 있는 분들은 등베개를 하게 되면 목이 뒤로 잘 넘어가면 커브가 만들어져요. 예.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많은 분들이 목이 아프면 목을 딱 치료하는 것도 좋지만 어깨를 움직이면 여기에 붙어 있는 근육이 목이 다 풀어져요. 이게 양쪽 다는 하지 말고 앞 뒤로 하면 여기 뒤에 있는 근육이 다 풀어져요. 제가 이제 가끔씩 도수치를 손을 약손이잖아요. 우리들 보면 잠깐만 보실까요? 여기 아픈 분들 오면 여기를 막 눌리려고 그래요. 아파.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와서 올렸다가 내렸다 몇 분만 이렇게 올렸다 내려주면 그러면 흐물흐물 다 풀어졌어요. 누르는 게 아니었죠. 풀어졌죠. 이해갑니까? 네. 제가 만졌습니까? 움직였습니까? 움직여졌어요. 근육은 움직인다고 아까 제가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제는 오늘 전 국민적으로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도 있지만 몸을 푸는 것도 내 스스로 푸는 이완 방법을 많이 쓰게 되면 이거 몸이 더 건강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겠죠. 네.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마음은 조금 바뀌나요? 네. 어려웠죠? 아니요. 쉬웠죠? 네. 쉬운 것이 어려운 거예요. 맞죠? 욕심을 가지는 것보다 욕심을 비우는 것이 더 어려워요. 그죠? 네. 갈 때 가져가는 거 없지요? 네. 근데 왜 욕심 가지세요? 또 우리 운동회가 좋아진다고 보는 것보다 또 몸을 좀 잘 풀면 운동이 잘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 국민적으로 강화하는 운동도 필요하지만 몸이 불편한 분들은 마음과 몸을 좀 이렇게 내려놓고 함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옆에서 니 이런 운동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요렇게 하면 참 좋아지는데 나 이런 거 배웠어. 이제 우리가 뭔가 알려야 되겠죠. 혼자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함께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뼈가 206개 뼈예요. 거기에다가 살이 760가지의 섬유질이 쫙 붙어가지고 이제 몸이 아름답게 예쁘게 된 거예요. 그 문제는 반드시 누군가 통증을 일으키겠죠. 그럼 통증을 일으키는 거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말고 한 번 더 우리가 정확한 문제점을 찾고 그 다음에 같이 해주면 좋아질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서영교 교수의 통증을 완화하는 건강법이라고 얘기한다면 한 번 더 우리가 오늘 했던 것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심장 너는 하루에 4만 번에서 5만 번 뛰는데 고마워. 심장 뛰는 소리를 들어야 되겠죠? 호흡을 많이 하십시오. 우리 호흡하기 다 같이 호흡하기. 자, 두 번째 잘 된 쪽부터 하기. 팔이 아프다 이쪽 하지 말고 이쪽 하면 되겠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머릿속에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자. 우리 내가 알고 있다. 그 대신 운동은 꾸준히 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했던 호흡이라든지 천천히 한다든지 잘 된다든지 이런 것 꾸준히 하십시오. 학생들이 공부 못하는 학생이 있어서 저 같은 교수가 필요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으면 어때요? 제가 안 해도 되죠. 우리 주위에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같이 함께 도와주면서 오늘 우리가 배웠던 잘 호흡하고 또 잘 된 쪽 먼저 하고 안 된 쪽은 늦게 따라올 수 있도록 해주고 마음이 편안하면 몸이 건강해질 수 있죠. 네, 우리 다 같이 통증이라는 염증이라는 고민보다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